PPT 120페이지. 자, PPT. 자, 120페이지고요. 자, 회차는 좀 적어 드릴게요. 어디냐면은 53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여기 퇴직연금제도라고 있죠? 여기 자고로 시험에 정말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오히려 자산이 챕터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뒤로 갈수록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자산만 부채, 자본, 수익비 이런 애들 훨씬 더 많습니다. 101회 2-6 107회 2-3 109회 2-5 되셨죠? 자, 이거 그림으로 이해를 도와볼게요.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분계가 왜 저렇게 되는지가 되거든요. 자고로 아마 세무 2급 나중에 여러분 올라가시면 강사분들이 설명 안 할 겁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진단 내용 하에 보시면 우리가 퇴직연금제도라는 게 퇴직연금제도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오른쪽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가요. 옛날에는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요 방식. 회사가 직접 주는 거. 근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회사가 망하면 끝나요. 퇴직금 못 건지고 이제 길거리에 나간 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IMF 때 사람들 많이 길거리에 나간 건 아니지만, 맞죠? 근데 퇴직금 가지고 내가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생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됐다라는 필요성이 나왔고요. 그래서 나온 게 퇴직연금제도라고 해가지고 오른쪽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회사가요.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는 거예요. 외부의 금융기관에. 은행 같은 데에다가. 했죠. 그러면 우리가 회사가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 퇴직금은 회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있고 선진국에 있는 금융기관은 대부분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위기가 발생한 그런 게 아니라면. 맞죠? 그럼 나중에 종업원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퇴직금 받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걸 우리가 오른쪽 방식을 퇴직연금제도다라고 해요. 다시 이 퇴직연금제도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120페이지 핵심이에요. 뭐냐면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있고요.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어요.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있고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용어가 누구에 초점을 맞춘 거냐면 종업원, 임직원 입장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용어 자체가.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차이점을 일단 보시면 이 차이예요. 일단 그림 먼저 띄워놓고 설명할게요. 이 차이 화면 보시면 뭐냐면 확정급여형 있죠. 확정급여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 퇴직금 전용 계좌에 적립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이 차이, 위 차이, 법인 계좌 넣는 거. 근데 기여형은 법인이 임직원 개인 퇴직연금 계좌 넣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일단.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계액이라는 건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추계액이라는 건 임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임직원이 퇴사할 때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될 것 같은지 추정을 해야 돼요. 알죠? 추정을 해봤더니 100원의 퇴직금을 줘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법인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는 건
본인이 본인 계좌에 넣는 거잖아요. 본인이 본인 계좌에 넣는 건 퇴직금을 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금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금. 본인이 본인 계좌에 넣는 건 예금하는 거고, 본인이 남의 계좌에 넣는 건 주는 거고. 그 차이, 그 차이.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법인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는 건 이건 예금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성격부터 왜 이래? 왜 여기 먼저 뜨냐? 성격부터 애니메이션 왜 이래? 성격부터 말씀드리면 자산입니다. 알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산. 당황스럽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연금이라는 건 국민연금이 연금 받으면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굴려요. 운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퇴직연금도요. 회사가 연금을 굴려줄 기관을 회사가 선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열심히 퇴직금 운용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법인 퇴직금 계좌에 넣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고? 절대 못합니다, 이거. 그렇죠? 그럼 처벌받아요, 이거.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열심히 굴려요. 굴려가지고 운용 수익을 냈대요. 운용 수익을 내게 되잖아요. 운용 수익을 내게 되면 이제 법인의 퇴직금 계좌에는 120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얼마 주면 돼요? 100원만. 왜? 계속 안 주고 있었거든. 안 주고 있으니까 퇴직금은 120원에 100만 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왜냐면 확정급여형은 법인이 법인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는 거니까 퇴직금을 계속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안 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줘야 돼. 퇴직금 100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적자 냈대. 손실 난 거야. 금융기관이 잘못 굴려가지고 20원에 손실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인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는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80원만. 근데 종업원이 저 퇴사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새롭게 20원을 새로 불입해야 돼요.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확정급여형은 누가 책임을 지냐면 법인이 퇴직금 운용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법인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확정급여형, 우리 급여형, 기여형이라는 건 종업원 입장에서 세팅됐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근데 우리는 종업원 입장에서 분개를 해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 분개를 해야 돼요? 회사 입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처음에는 잘 외우시는데 나중 가면 이 두 개 계정과 거꾸로 써요. 거꾸로 쓰는 이유는 그냥 외우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용어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직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임직원 계좌에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회사가 회사의 계좌에 넣었다. 그러니까 자산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셨죠? 안 그러면 계정과 난리 납니다. 진짜. 자, 기여형 할게. 기여형. 기여형은 보세요. 일단 이건 개인 계좌에 넣는 거예요. 임직원 계좌에 계속 퇴직금을 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건 예금이라고 제가 안 했잖아. 지급이라고 돼 있지. 왜냐하면 회사가 임직원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주는 거예요. 그럼 주는 거니까 자산 비용. 비용이에요. 얘는 왜 제대로 나오냐? 애니메이션이 나중에 당황했단 말이에요, 방금. 빨리 고쳐야지. 비용이에요. 이거 조심히. 일단 이거를 알고 계셔야 계정법은 이제 그다음부터 외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이 열심히 굴렸어요. 그래서 수익을, 그리고 여긴 추계액이 없겠죠? 왜냐면 계속 추정되는 금액 계속 주는 거니까, 퇴직금을. 자, 근데 이제 금융기관이 열심히 굴려가지고 수익을 20원 냈대요. 그럼 20원 내면 이제 누구 계좌에 120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임직원 계좌에 120원 있으니까 임직원 나중에 퇴사할 때 120원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꾸로 금융기관이 잘못 굴렸대. 그래서 20원의 손실을 냈대요. 그러면 이제 임직원 퇴직연금 계좌에 얼마밖에 없는 거예요? 80원. 그러면 퇴사할 때는 80원밖에 못 받아가는 거예요. 자기 계좌에 이렇게 있으니까. 되세요? 그래서 여기 기여형은 이 운용 책임이 개인이죠. 귀속이다라는 건 그 사람이 책임이죠.
그러면 용어 자체가 임직원 입장에서 맞춰져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가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기여한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계좌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계좌의 금액만큼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기여형은 임직원 계좌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법인 입장에서 임직원 계좌에 쏘고 있는 거죠. 퇴직금을. 그러니까 비용이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비용인지 자산인지가 잡힌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둘 중에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게 뭘까요? 분개할 때. 급여형이 짜증나. 왜? 법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법인 계좌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분개는 급여형이 조금 짜증납니다. 기여형은 개인 계좌가 왔다 갔다 하면 그럼 개인이 할 거지 법인은 회계 처리할 게 없어요. 맞죠? 그래서 급여형이 조금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금융기관에 불입했다라는 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넣은 거예요. 기여형은 아까 임직원 계좌에 쏘는 거였죠. 쏘는 거니까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라고 해요. 어렵진 않죠, 여러분.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자,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급여형이면 회사의 퇴직금에 예금하는 거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자산 컨셉이 돼야 돼요. 그 자산을 뭐라고 하냐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자산이다라고 해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운용 수익 발생 시. 자, 운용 수익 발생하면 기여형은 임직원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임직원 계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법인은 회계 처리할 게 없어요. 간단합니다. 안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근데 확정급여형은요. 그렇죠, 나와요. 왜냐하면 법인 계좌에 우리 시험에는 손실은 안 냅니다. 수익 내지. 그럼 법인의 퇴직연금 계좌 잔고가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요. 되세요?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한테 금융기관 쪽에서 수익 내는 건 대부분 이자 수익 처리해요. 근데 시험에서 만약에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그 계정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되시겠죠? 마지막. 자, 이제 퇴직금 나갔대요. 그럼 이 퇴직금 나가면 기여형은 임직원 계좌 나가는 거잖아요. 법인이 할 게 없어요. 간단? 근데 이제 확정급여형은 임직원이 퇴사한다라고 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나가야죠. 그래서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아까 급여형은 임직원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퇴직금 준 거 안 준 거? 안 준 거니까 계속 부채가 살아있었죠. 추객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제서 이때 지급할 때야 이제서야 부채가 감소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을 부채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다라고 해요. 그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게 퇴직금을 우리가 회사가 미리 부채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때서 감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됐어요.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비 좀 오는 것 같으니까 숙제는 공지사항에 띄울게요. 숙제는 공지사항 꼭 보세요. 자, 고생